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제 내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더니 은행 근저당이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전입신고를 하던 그 순간 집주인은 은행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수백 명에게 벌어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왜 나는 보호받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정부 대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단 3글자입니다. 즉시 대항력. 전입신고를 하는 그 순간 바로 법적 보호를 받는 구조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뉴스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제도 변화 하나가 전세 시장 전체의 작동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뉴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사회 전반으로 번졌고 특히 수도권 빌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수십 채에서 수백 채에 이르는 집을 가진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놓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구조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당연히 보호받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즉시 생기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하면 그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시간 차이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그 순간 집주인은 은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 등기는 접수되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 은행의 근저당은 접수 즉시 순위가 바뀝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이 먼저 배당을 가져갑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은 그 다음이 됩니다. 집값이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대출이 가득 차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의도적으로 악용한 사례들이 실제로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꺼낸 카드가 바로 대항력 발생 시점의 변경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즉시 대항력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은행권과의 연계도 함께 추진합니다.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금융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인이 중복으로 대출을 받는 상황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도 안 되는 빈틈 하나를 법으로 완전히 닫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대책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보 공개의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세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집에 이미 빚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집에 전입해 있는 가구가 몇 세대인지, 이 정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곳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정보는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전입가구 현황은 또 다른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세금 체납 정보는 또 따로입니다. 정보가 흩어져 있고 접근하는 방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여러 기관의 산재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예비 임차인에게 통합위험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 근저당 설정 내역, 전입 세대 정보, 세금 체납 여부, 이 4가지를 계약 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합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9월부터 먼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등기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세입자가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묘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정보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동의를 거부하는 집주인의 집에는 계약을 꺼리게 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 자체가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중개사는 통합권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과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 전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무화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말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의 세 가지 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둘째는 전세위험정보 통합 공개, 셋째는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세 사기는 이제 거의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진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대항력 하나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전세 시장의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집값의 흐름과 전세 구조의 특성이 맞물려 있습니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시기에는 전세 보증금이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집을 팔기만 해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값보다 대출과 보증금의 합계가 더 커지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보증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이자 없이 거주하는 방식. 이 구조는 집값이 오를 때는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지만 집값이 내릴 때는 세입자가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사기를 막는 장치는 확실히 강화됐다. 하지만 전세 구조 자체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은 아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핵심은 바로 투명성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시장은 정보 비대칭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집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지만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보의 차이가 결국 피해로 연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의 진짜 의미는 전세 시장을 정보 공개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시장의 작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위험도가 높은 집에는 계약이 몰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안전한 구조를 갖춘 집에는 수요가 먼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 집주인들도 자신의 집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즉, 제도가 시장의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정보 공개 서비스가 법적 의무로 전환되기까지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도가 운용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시장이 정보 공개 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의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첫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를 두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자산 형성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변화의 의미가 더욱 무겁습니다. 전세 계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히 집을 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억 원의 자산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작은 제도 변화 하나가 개인의 삶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세 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선순위 정보 통합 공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면 전세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문법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법적 보호가 시작되고 중개사가 정보 제공의 책임 주체가 됩니다. 이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피해를 입은 뒤에 보상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방식에 한계가 있고 세부 입법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이 제도의 출발점이라면 다음 단계는 실행력입니다. 안심전세 앱이 실제로 얼마나 널리 쓰이는지, 중개사 교육과 의무 이행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대항력 즉시 발생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를 언제 통과하는지 이 과정들이 맞물려야 오늘 발표된 대책이 진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조금 더 투명한 전세 시장을 만들려는 시도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전세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보가 공개되고 위험도가 명확해질수록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서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축소되고 월세 중심으로 주거 시장이 재편된다면 이것은 세입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을 보유한 분들에게도 임대 전략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 제도는 앞으로도 한국 주거 시장의 중심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월세 시장으로 천천히 무게 중심이 옮겨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월세 시장의 흐름과 전세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